맨날 화나면 눈물부터 나오고 멈추지 않고 말투도 짜증내는 말투로 말하고 혼자 방에서 핸드폰만 하는 제가 싫고 화나서 또 울고 있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누굴 싫어하게 되면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짜증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내용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 6가지. 전문가 칼럼.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거세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배처럼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며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여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감정 인지하기. 감정의 파도를 알아차리라.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과 마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사례 1. 직장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은 어씨는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억울하다. 왜냐하면 상사가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지했습니다. 사례 2. 친구와의 약속에 늦어 미안한 마음이 든 B씨는 나는 지금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 왜냐하면 친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2. 감정 수용하기. 감정의 파도를 받아들이다. 감정을 인지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감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사례 3. 시험에 떨어져 좌절감을 느끼는 C씨는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감정에 휩쓸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수용했습니다. 사례 4.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여 슬픔에 잠긴 D씨는 이별은 슬픈 일이다.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감정 표현하기. 감정의 파도를 건강하게 표출하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치 댐에 물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댐이 무너져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기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하기, 음악 감상하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감정을 표출해보세요. 사례 5. 스트레스를 받은 E씨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에 집중하는 동안 E씨는 스트레스를 잊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사례 6. 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 F씨는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F씨는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점이 속상했는지 정리할 수 있었고 감정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감정 조절하기. 감정의 파도를 조절하다. 감정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명상, 심호흡, 근육 이완 등의 방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례 7.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지씨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며 지씨는 긴장감을 완화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8. 화가 났을 때 H씨는 잠시 자리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H씨는 감정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5.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하기. 감정의 파도에 긍정의 돛을 달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9.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실망한 I씨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 10.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J씨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주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6. 전문가의 도움받기.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갈 길잡이를 찾다. 혼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이해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례 11.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아온 K씨는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례 12. 불안 장애로 고통받던 L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결론. 감정은 인간 경험의 핵심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히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압도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그르치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칼럼에서 제시한 6가지 방법은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여정의 이정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표현하고 조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감정 관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감정 인지하기는 감정이라는 파도를 알아차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감정의 실체에 다가가야 합니다. 감정 수용하기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이며 존중받아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감정 표현하기는 감정의 압력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치 폭탄처럼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감정을 표출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하기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명상, 심호흡, 근육 이완 등의 기법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하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감정의 방향을 이끄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감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기 성장의 과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감정의 경랑 속에서도 침착하게 방향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칼럼이 독자 여러분들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여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